지금 이게 가장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게 원하고 또 이게 궁금해하는 게 이재명이를 다시 이게 구속할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제가 이제 그 수사 상황을 보니까 지금 이제 한 7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중앙지검에서요 428억 천화동이 1억 거 있잖아요. 지금 이게 정지상 거로 기소가 돼 있죠. 요걸 이게 지금 추가 수사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권순일이 이게 커요. 권순일이 50억 클럽 하면서 이재명에게 재판을 도와준 게 아니냐. 예. 요게 이제 반부패 3부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장동 몸통 바깥측이 공작 있잖아요. 공작. 우리 신앙림부터. 그렇죠. 그다음에 김병욱. 요게 최종 뒤에 배후에 이재명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지금 중앙지검에 제가 3건을 확인했고 그다음에 수원지검의 3건이 쌍방울 대북 송금. 예. 그다음에 그 쪼개기 후원금. 그리고 이 법인카드. 요런 3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성남지청의 정자동 있잖아요. 이것도 이게 6월 달에 공무원들 유동규까지 지금 이게 끝내고 남았다. 이렇게 7건이 있거든요. 우리 최 변호사님 보시기에 과연 이게 이재명은 어디서 무엇부터 이게 영장을 해서 어떻게 구속할 수 있다고 봅니까? 제가 좋아하는 건배사가 있습니다. 아주 짧은 건배사인데요. 제가 슛 하면 골인 한번 해주시죠. 슛! 꼬린. 골인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중앙지방법원에서 되기보다는 그 수원지방법원에서 골인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난번 어떻게 보면 검찰이 영장을 청구를 했고 또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가서 그 구속영장 청구하는 취지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이제 증거를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님들이 거의 일할 해가지고 그냥 막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럴 때 얘기했던 그 증거 자료 참 어디 가겠습니까? 그대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이제 법원에서 우리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된다. 요 딱 한 줄입니다. 딱 한 줄로 소명된 그걸로 사실 슛 골인이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현역 그 다수당 대표라는 정치인이란 이유만으로 사실상 면접을 줬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검찰로서도 약간 전략을 수정했죠. 어떻게 보면은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묶어놓고 왜 쪼개기 해가지고 기소를 하고 수사를 하느냐라고 하는데 하나로 구속영장 청구했는 것 사실 자체가 특혜 중에 특혜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하나 기각하면 또 놓고 하나 기각하면 또 놓고 그게 일반 사람이라고 하면 정상적인 절차이죠. 그런데 민주당의 대표란 이유로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정말 특별 대우를 해줬는데 그에 대해서 왈가왈부한다는 것 사실 자체가 법조인을 한 사람으로서 좀 정구죽천이라고 이렇게 가소롭다 이렇게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결국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중앙지법을 통해 가지고 이게 백현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부 기소를 했습니다. 나아가 지금 그 지난 그 위증 교사 혐의도 이미 기소를 했고. 남은 것은 어디로 갔죠? 다시 원래 수사를 하던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돌려보내서 거기에서 추가적인 보강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추가적인 보강 수사를 할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뭐 만사 무사 튼튼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예비고사 본 거 아니겠습니까? 본고사는 이제 기소가 되면 하는 것이니까 예비고사에 약간 빠꾸를 맞아 쉽게 말하면 빠꾸 맞은 거 아닙니까? 그 빠꾸 맞은 게 뭔지 한번 꼼꼼하게 이제 재채점을 해서 빈 공간이 있으면은 이제 이 부분을 그 추가적으로 하는데 지금 좀 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중앙지방법원의 검찰청에서 권순일 이 사건 뭐 사실 이걸로도 해서 100번을 보내도 진짜 모자라죠. 그런데 핵심은 지금 수원지방검찰청에서의 쌍방울 그리고 또 쪼개기 지금 후원금 쪼개기 후원금은 이거는 정말 그 자기들이 자뻑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 스스로 그 변론하는 과정에서 이제 다 나왔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선행 자백했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이 부분도 결국 이제 그 공선법 위반이나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적지 않은 부분이고 법카 우리가 얘기하는 소탐 대실 아시죠? 소고기를 탐하다가 대통령을 놓쳤다. 예. 예, 소탐 대실의 어떤 그 우리 명언을 남겼던 그 내용이 지금 이제 팍팍 들어갑니다. 이번에 누가 얘기했죠? 이재명의 뒤를 이어서 경기지사가 된 김동연 지사가 그냥 국정감사에서 소탐 대실을 그냥 빵빵 터뜨렸습니다. 이제 이재명을 넘어서 이제 마요액을 선언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 100건 이상의 말이 100건이지 사실은 100건만 되겠습니까? 거의 만한 전석. 이제 그 황제급 그 식사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쭉 하고 뭐 과일이며 또 소고기며 또 저도 좋아합니다만 보고 스시 아이고 점심 다 드셨나요? 그런 것들 빵빵 하면은 그걸로 모아서 정자동 그 호텔 특혜의혹 그 성남지청에 있는 것까지 합해서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빠르면은 어떻게 보면은 올해를 넘기 전에 크리스마스 전후로 영장이 재청구될 가능성 저는 멸콩 TV에 콩다방 커피 10개 걸겠습니다. 지금 저도요. 네. 제가 이게 다른 뭐 다음 주에는 또 정혁진 변호사, 예. 그다음에 이 구자룡 변호사 제가 다 초대를 했는데 예. 대부분 이게 그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수원지검에서 저는 의미가 있는 게 그 이화영에 대해서 6개월 연장이 됐잖아요. 이화영. 그럼 이게 1년 6개월 되면 모든 이게 증거인멸. 네. 이거는 이게 이화영하고 그 부인 이런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보강 수사가 지금 되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조명현 씨 있잖아요. 아. 조명현 씨가 근데 거의 뭐 자료를 다 갖다 줬죠. 예, 그렇죠. 녹취록부터 이게 모든 자료를 줬잖아요. 그게 있고. 그다음에 쪼개기 후원금은 본인들이 고맙다고 전화까지 했거든요. 지금 이재명이 다 했잖아요. 예. 저도 이게 이 세 개를 묶어서 아마 이 수원에다가 청구하면 중요한 게 수원 법원은요. 또 이제 김명수 손 때를 안 타. 그렇죠. 지금 이게 중앙지검의 유창의 부탁에 우리 이민수 판사 전부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김명수가 다 임명해난 김정중 법원장 밑에 있는데 수원은 영장 발부율이 제가 보니까 100%예요. 김성태부터 박용철 안부수 뭐 신모 국장 다 됐거든요. 그렇죠. 저도 이게 그 세 개를 묶었을 때는 언제 12월 9일 회기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때쯤 수원법원에 청구하면 가능성이 있고 이걸 민주당도 알기 때문에 이정섭 있잖아요. 이정섭 차장을 탄핵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개하는 일이 보입니다. 네. 아마 이재명 대표께서 그 크리스마스 특식을 집이 아니고 공립학교에서 드실 가능성이 저는 지금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그 왜 수원지방검찰청, 수원지방법원을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아마 우리가 시계를 좀 한 5, 6년 전으로 돌리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통합진보당 결국은 그때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해산됐는데 그때 통합진보당의 이석기를 구속시킨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때 중앙지법이 아닙니다. 그때 관할이 바로 수원지방검찰청, 수원지방법원입니다. 그만큼 그때도 이제 그 중앙지방법원의 어떤 그런 그 영장 청구의 기류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나름대로 좀 검찰 내에서도 좀 우려를 했는지 그 사건 자체에 대한 수사의 관할을 물론 뭐 핵심적인 그 수사해야 될 부분이 또 분명히 그 수원 쪽 경기도 쪽에 있었기 때문에도 그렇죠. 왜냐하면 경기동부연합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결국 가장 그렇게 중요한 사건인데 중앙지방검찰청이 하지 않고 수원지방검찰청이 했다는 것은 그런 부분의 어떤 지역적 정서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왜 그 지금 쌍방울 사건과 관련해서 이게 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몰았다가 다시 돌려줬느냐 그런 부분은 영장을 기각되는 걸 보면서 이거 똑같은 거를 보강 수사를 한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여전히 이제 김명수 전 대법 원장의 어떤 영향력이 인사를 통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검찰 내에서의 어떤 그런 그 우려를 반영하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런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유창훈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뭐 영향이 있으니까 뭐 중앙지방법원 영장 전담을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법조적 영향을 넘어서 개인적인 친분과 관계에 있어 가지고는 아까 얘기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의 요즘 이렇게 얘기해 오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속 그 재판 연구관으로서 정말 특수관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오래 근무를 하면서 친소관계로 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친분이 있으면서 그랬기 때문에 그 검찰 내부에서는 3명의 그 영장 714 할 그 검찰 재판장 중에 왜 하필이면 유창훈이냐 그런 내용으로 볼멘 소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이 부분에 있어서 영장이
기각시켰는 걸 보면서 물론 법리에 의해서 했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법조인이고 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해도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배경에는 결국 이재명을 잡아놓으면 그 다음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기의 어떤 법률적 대부나 마찬가지인 권순일 50억 사건으로 직접 직행할 수가 있는 것이고 권순일 대법관 사실 영장 그 검찰에서 2번, 3번인가 청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법원 이 영장 담당 판사들이 구속영장도 아니고 압수수색 영장을 다 기각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영장을 친히 영장이 발부가 되겠습니까? 결국 그런 점에 비추어왔을 때 저는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그 사건을 다시 분리해서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보낸 것은 저는 신의 한 수다. 그리고 보강수사를 통해 가지고 추가적인 영장 청구 가능성. 사실 이 부분은 그 검찰 수뇌부, 이원석 검찰총장을 얘기하죠. 거기에 결단이 전 필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은 이미 지금 그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 탄핵 안에 만에 댕댕이 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댕댕이가 뭔지 아시죠? 예. 멍멍이라고도 하죠. 예. 그런데 결국 그렇게 될 경우에는 청구하는 순간 바로 탄핵하겠다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기각을 할 경우에는 사실 법에 따라서 영장 청구를 하는데 무슨 그게 위법 행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검찰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기 위한 취지에서라도 검찰 같은 경우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탄핵 발의해서 소추해서 나중에 기각된다 하더라도 그건 벌써 선거 끝날 때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검찰의 결기 있는 결단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저도 이게 이원석 총장이요. 상당히 고민하고 있더라고. 다시 이게 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되면 진짜 이게 본인이 사표 내야 될 이런 상황을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수사팀의 부장검사 후배 그러더라고. 아, 형님처럼 여기 방송에서 영향력이 좀 있는 분들이 바람을 잡아줘야 됩니다. 여론은. 왜냐하면 이게. 누군지는 말씀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되죠. 왜 그러냐면 검찰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사는 게 검찰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방송 패널들은 저는 해석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게 변혁을 시게 돼요. 변화를. 저는 검사가 영장을 칠 거냐 안 칠 거냐 이거 예측만 하는 게 우리 역할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쳐라. 이원석 총장 치라 영장. 그리고 안 되면 사표를 내든 어떻게 하든 이 방향을 촉구하는 이게 저는 우리 패널이 할 일이다.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게 수원을 상당히 주목하고 있고요. 제가 제일 기대하는 거는 우리 성남지청이에요. 네. 성남지청 정자동. 그럼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 들은 이야기인데 이원석 총장이 가장 수사 잘한 게 쌍방울 대북 송금 그렇죠. 그보다 그 전에 FC 성남 FC 이게 수사 제일 잘했대요. 보험금 책이 20건이에요.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남 FC가 네. 성남지청에서 했잖아요. 그럼요. 이게 제일 잘하는 그거는 정말 잘 생각해 보면 그 많은 돈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기업에서 나왔잖아요. 기업들 어떻게 그 판교에 그 많은 회사들 중에 어떻게 현안 있는 그 회사에 대해서만 그렇게 돈을 쏙쏙 빼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해줍니까?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면은 정말 요즘 정유라 씨 참 요즘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정말 성과를 높이고 있는데 정유라 씨에 있었던 그 승마 그 지원 그런 거 구조하고 거의 싱크로율 100%지 않습니까? 오히려 거기야 삼성에서 해서 말했다고 하지만 이거는 한두 푼도 아니고 성남FC 자기 거기 인수를 해놓고 옛날에 성남 1화 인수를 망한다고 해놓고 그거 완전히 폭망해버리면 그 다음 선거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됐다 이러면서 큰일 났다 이러면서 어떻게 하지 했더니만 이게 다 방법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농협, 차병원 그것도 네이버 이렇게 두 사람 다 있지 않습니까? 사바사바 해가지고 이게 다 받은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몽땅 다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잘 된 수사고 예. 실제 삼성은 현안이 없었어요 그때. 예. 그냥 묵시적 현안.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게 우리 예전에 우리 거기 궁예처럼. 공예 그렇지 과잉신법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삼성 건 억울한 거고 진짜 이번에 FC는 딱 떨어졌잖아요. 그럼요. 이것처럼 저는 정자동 있죠. 요게요. 이제 수사가 6월 달에 공무원들 다 하고 유동규 씨까지 했더라고요. 결국 이제 남은 거는 정지상하고 이재명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외국인으로 위장을 한 거예요. 예. 나 명자 씨가 돈 4억을 내고 30%를 딱 넘겨서 완전히 외국 기업으로 꾸며가지고 대부료를 특혜를 주고 1.5 이상 못 받도록. 근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제가 여기 고소장을 성남시 다 받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뭐 중앙지검에서 지금 권순일 수사, 그다음에 그 대장동 커피 몸통 바꿔치는 수사 있잖아. 예. 이것도 이게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 가장 빠른 거는 수원이고 그 이어서 성남지청에 정자동은 따로 치라. 그냥 성남지부장 치봐라. 아니 이재명이처럼 이런 잡범 잡는 거는 굳이 서울중앙까지 올 필요 없어요. 그러면 재판도 서울, 수원, 성남 찍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촉구하는 거예요. 이제 이재명 대표님께서 이제 출근하셔야 될 것은 여의도가 아니고 저는 서초동이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성남이었군요. 앞으로 진짜 지금 있는 기소된 사건만 해도 일주일에 2번은 그 서초동으로 또 나머지 한두 번은 또 지금 수원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다가 성남에 있는 사건을 수원으로 같이 병합하지 않고 성남에 한다고 하면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하듯이 서초동 찍고 광교 가서 호수 한번 본 다음에 또 우리 서초동 그 성남 언덕배기에 있는 또 성남 지천까지 이제 가야 되는데 아마 본인이 이제 대장동 그 사건을 제대로 해가지고 했었으면은 지금 성남 법원이 그 2010단입니까? 그쪽에 가서 멋지게 있을 텐데 그때 안 하고 딴짓하면서 그 돈 가지고 뭐 선거에 막 그냥 막 뿌리고 하면서 아직까지 성남 법원이 거기 있는 이유인데 참 좀 보면서 거기에 가서 재판 받으시면서 좀 그거 좀 느꼈으면 합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수사는 지금 이게 우리가 너무 실망할 때가 아니다. 그럼요. 예. 저는 충분히 수원에서 얼마든지 재청구가 될 거고 그다음에 이어서 성남으로 갔다가 다시 서울로 오면 돼요. 그러면 그때 권순일 50억 클럽 잡고 그다음에 그 대장동 커피 몸통 바꿔치는 이렇게 계속 이재명이 저희가 저는 시지부스라고 저는 뭐 본명이 전 찌찌부스를 하거든요. 예. 계속 끝없이 수사가 될 테니 앞으로 이재명의 운명은 저는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도 끝없이 수사받고 영장이 청구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아까 골인 될 것이다. 예. 이렇게 보고요. 그리 먼지 않습니다. 네. 예. 다만 이제 우리가 그 정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내년 총선이 있다 보니까 내년 총선 전에 뭔가 결판이 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고 사실 이번 그 10월 11일 날 있었던 강서구 재보궐선거에 어떤 상당히 많은 그 표차 이 부분은 결국 그 자체보다는 그 이전에 있었던 영장 기각에 따르는 후폭풍이 한 번 더 이렇게 크게 한 번 더 웨이브가 쳤던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결국 조금 더 이게 보면은 우리가 항상 그런 건 아닙니까?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작용에 따라서 검찰이 훨씬 더 좀 더 내실 있게 플러스 알파 한 다음에 청구를 하면은 이번에는 우리가 뭐 이강인이나 우리 그 손흥민이 슛하고 이게 리바운드 나오면 다시 한번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좀만 기다려 보십시오.